오명심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요. 낡은 냄비에서는 밤새도록 진한 갈비찜 향이 피어올랐어요. 작은 분식집 안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어요. 주름진 손으로 송편 반죽을 만졌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 준비를 했어요. 명심의 삶은 가족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새벽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 서영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영이. 잘 지내셨어요? 명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서영아.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엄마,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왜? 몸이 안 좋으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명심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송편 잔뜩 해놨는데.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갈게요. 진짜 미안해요.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이나 잘 챙겨라.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 고마워요. 그럼 끊을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심의 손에 든 송편 반죽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함께 식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기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기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명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기준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더는 못 버텨요. 뭘 못 버텨?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막지 않으면 큰일 나요. 명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집도 넘어가요. 기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 효도할게요. 명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가진 게 뭐가 남았다고. 이 집뿐인데. 에이, 정말. 기준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엄마는 제 심정 몰라요. 저는 여기서 끝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끝이다. 내가 그렇게 필요하면 이 집이라도 가져가라. 나도 이제 더는 못 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준은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부쉈습니다. 텔레비전이 넘어지고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명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의 절규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준이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빛을 반사했습니다. 명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쓰러진 자리, 엉망이 된 소파, 찢어진 벽지.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절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명심의 삶을 조각낸 잔해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 서영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영이.
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괜찮다. 무슨 일인데? 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요.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명심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2천만 원이나?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는데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서요. 엄마 딱 2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명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떠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까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너무 울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심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삶이 두 아이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명절 아침 아들 기준과 며느리 미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딸 서영과 사위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기준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서영이는 못 온다더니? 명심은 두 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영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됐어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송편을 빚던 명심의 옆에 앉은 기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이 급해요. 5천만 원 언제 될까요? 명심은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왜 이래? 오빠랑 엄마가 얘기 중인데. 기준이 동생을 쏘아보았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거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 난 딱 2천만 원이면 돼. 기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너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어? 기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절에? 너 염치도 없냐? 오빠야말로 사업 실패해서 엄마 돈 다 날려놓고 또 돈을 달라고? 나는 전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서영이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업 실패한 거냐? 잠깐 어려운 거지. 나는 투자고 너는 그냥 빚이잖아. 기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심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줄 돈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줘야지. 내가 전세금 못 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서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사업 다시 시작 못하면 나는 그냥 인생 끝이야. 엄마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지. 기준이 소리쳤습니다. 명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어진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들 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너희들한테 줄 돈 이제 없어. 기준과 서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알면 돼. 명심은 뒤돌아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지요. 명절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오후 가게는 낯선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심은 텅 빈 분식집에 앉아 손님도 없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진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미진은 평소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심은 물끄러미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쩐 일이니? 어머니, 제가 그날 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와봤어요. 명심은 미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찻잔을 씻었습니다. 미진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준 씨가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더라고요. 명심은 고개를 돌려 미진을 보았습니다. 왜 울어? 자기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급해서 그래요. 사채 쓴 곳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와서 미진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명심은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준 씨 사업이 이번에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투자자도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자금만 있으면 돼요. 딱 5천만 원만. 명심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진아, 내가 어제 말했잖니.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 저희 집도 끝이에요. 집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더 이상 안 나와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어머니, 기준 씨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미진은 당황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 그래 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평생을 너희에게 바쳤잖니. 너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탐내지 마라.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로도 시어머니로도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나 오명심으로 살고 싶어. 미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미진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명심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진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집은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후 늦은 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기준 장모라고 뜨는 것을 보며 명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받지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저예요. 기준의 장모 목소리는 명절에 들었던 것과는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명심은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모른 척 하셨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제 사위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망하면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저도 가진 돈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을 팔든 가게를 정리하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편한 말씀하실 때예요? 명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돈, 저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요. 도와주고 싶으면 얼른 도와주세요. 괜히 애들 맘고생 시키지 마시고. 명심은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집은 저희 애들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자식 인생이 걸려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처분해서 애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명심은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였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심의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영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명심은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니?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니? 서영은 명심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명심은 딸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도 전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차라리 어머니 집을 팔아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합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이제 너무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돌봐드릴게요. 명심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기심인지 아니면 정말 염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엄마, 분식집이야 정리하면 되죠.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사위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난 됐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명심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니. 너희 오빠도 올케 언니도. 명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빠 이야기고 저는 달라요.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한 마음이에요.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마음이라면 그냥 나를 이대로 가만 놔둬. 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저희 말 좀 믿어주세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에게서 벗어나 혼자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너희에게 줄 돈도 없고 너희와 살 마음도 없어. 명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명심은 조용히 분식집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심은 친구 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숙아. 어머, 명심아. 잘 지내지? 혜숙의 반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응, 잘 지내지. 그냥 혜숙이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래, 나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긴 한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해서. 명심은 울컥했습니다. 혜숙아, 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 뭐든지 물어봐. 무슨 일이야? 요양원 정말 괜찮은 곳이니?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니? 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심아, 그곳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 살다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내가 꽃을 가꾸고 싶으면 꽃을 가꾸면 되고 노래를 배우고 싶으면 노래를 배우면 돼. 정말 그렇게 편할까? 그럼. 처음엔 다들 걱정하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돼. 명심은 수화기를 든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숙아, 나 용기 내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명심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가족이라는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명심은 텅 빈 집에서 혼자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들 기준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명절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명심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기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기준아. 잘 지내니? 잘 지내긴 어떻게 잘 지내요? 돈은 언제 줄 건데요? 연락도 없고. 얼른 집이라도 처분해요. 명심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 돈 준다고 했니? 이건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야. 꿈도 꾸지 마.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 나한테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들이잖아. 기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명심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내 인생? 내 인생은 엄마한테 달렸는데 엄마가 돈 안 주면 나 길바닥에 놔앉는다고요.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명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한테 돈 안 줄 거예요? 응, 안 줘.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심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식은 국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절규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명심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행복 부동산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중개사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명심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과 바로 옆에 있는 분식집을 내놓으려고요. 중개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이 분식집은 유명한 곳인데 갑자기 왜요? 손님도 많을 텐데. 그냥 이제 그만하려고요. 쉬고 싶어서요. 명심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제분들과 같이 사시려고요? 명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살 집으로 작은 곳을 구할 거예요. 중개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팔고 왜요? 자제분들이 있으신데. 자식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명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진지하게 명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시세가 꽤 돼요. 분식집까지 합하면 자제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으실까요? 반대할 자격 없어요. 이 집은 저 혼자 일궈낸 집이고 이제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명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팔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명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개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서운함이 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심은 해숙과 함께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명심아, 너 얼굴이 확 폈다. 진작에 그렇게 하지. 무슨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니? 해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미련했지 뭐. 내 덕분에 용기 냈지. 고마워, 정말. 뭘 고맙다고 그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은 결심을 한 거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해수가
너희 아들, 딸은 잘 지내지? 걔네는 너한테 돈 달라고는 안 하니? 명심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픽 웃었습니다. 안 하긴 왜 안 해?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니? 우리 아들 녀석도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 엄마, 이번에 새로 이사 가는 집 전세금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하고 말이야. 명심은 놀란 눈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야, 이놈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줄 돈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딱 잘라 말했지.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 말 못하더니 다음날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명심은 해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은 또 어땠는 줄 아니? 전화 와서 엄마 친구들끼리 고급 리조트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하고 뻔뻔하게 말하더라. 그래서 좋겠니? 내가 알아서 벌어서 놀러 가라. 하고 딱 끊었지.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 명심은 해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자식들도 다 어른인데 이제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게 둬야지.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자식들도 철이 드는 거야. 명심은 해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다시 밝은 풍경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명심은 다시 홀로 남겨진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요양원에 가는 게 맞는 걸까? 친구의 말대로 자유로운 곳일지라도 낯선 공간에서 홀로 지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호주 언니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명심은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심아, 잘 있었어? 웬일이야, 언니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니, 내가 언니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언니가 전화했잖아. 하하, 그래. 언니가 했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무슨 일 있어? 명심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돈 요구, 집을 내놓은 것, 그리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언니는 조용히 명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말이야, 명심아. 제정신이니?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언니 이제 혼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명심은 울먹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언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언니. 미안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라도 언니 말 들어. 그 집 팔고 받은 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둬. 그리고 짐 정리해서 호주로 와. 명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넓어.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나하고 같이 살자. 언니랑 매일 아침같이 산책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렇게 지내자. 언니 내가 가도 될까? 명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못난 동생아. 언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를 그냥 두고 보겠어? 얼른 짐 정리하고 와. 비행기 표는 언니가 끊어서 보낼게.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명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언니와 통화를 마친 후 명심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명심은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진이에요.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무슨 일이니? 명심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준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미진아, 내가 예전에 다 말했잖니.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사채 쓴 곳에서 더 이상은 봐주질 않아요.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온다고.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돈이 없다. 어머니, 기준 씨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 하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 팔아서 돈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래. 난 평생을 너희를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명심은 더 이상 미련 없이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진의 절박한 목소리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홀가분해졌습니다. 얼마 후 행복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심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아이고, 아주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집하고 분식집 한 번에 계약하시겠다는 분인데 오늘 저녁에 잔금까지 한 번에 바로 넣겠다고 합니다. 명심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네.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금액으로 맞춰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쯤에 잠시 들르셔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명심은 멍하니 중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려. 아주머니한테 좋은 일이니 다행이죠.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명심은 거실로 달려가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짐 가방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친 후 명심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중에 들어온 계약금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심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방금 계약하고 왔어. 명심아. 진짜야? 정말 잘 됐다. 얼른 보고 싶다. 내 동생. 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쁨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한테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언니가 비행기 표 예매해서 바로 보낼게. 너는 이제 호주 와서 푹 쉬기만 하면 돼. 아무 생각 말고. 명심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 이제부터 언니랑 매일 아침같이 산책하고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자.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응, 언니. 나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호주로 떠나는 날 아침, 명심은 공항으로 향하기 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기준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딸 서영의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명심은 언니가 끊어준 비행기 표를 든 채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홀로 하는 비행기 여행이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만을 홀가분했습니다. 오랜 비행이 끝나고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명심아, 여기야, 여기. 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명심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 이제 나하고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힘들 때는 언니한테 기대도 돼. 명심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